정보 처리 강의하고 있는 흥달쌤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정보 처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실무 들어가실 분들, 실무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는 분은 작년에 제 랜선 제자였죠. 1회 필기에 떨어지셨어. 그래갖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더라고. 실기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준비를 해도 되냐라고. 그래도 된다고 하고 2회 필기 합격하시고 2회 실기 동해차에 합격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필기 준비를 해야지 실기까지 수월한데 이제 필기 준비를 많이 못 하셨으니까 그래갖고 실기도 막 같이 하면서 동해차에 이렇게 합격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개발자를 꿈꾸세요. 그래갖고 지금 국비지원 개발 거기 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설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제 자바 코드 조금 할 줄 안다 이거지. SQL 조금 만져봤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설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데 설계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렸어요. 이런 게시판 한번 짜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났네. 그래갖고 여태까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오늘 카톡이 오시더라고. 그래갖고 아유 안 되겠다. 빨리 찍어야 되겠다. 오늘 시간 있을 때 빨리 찍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개발자한테 설계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정말 중요한 거고 기획자들보다 어쩌면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기획자들하고 개발자들하고 엄청 싸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기획팀 한 팀을 아예 날려버린 적도 있어. 내가 하도 지랄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기획자랑 싸울 때 개발자가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산출물을 내는 거는 실제로 돌아가야 되는 걸 만드는 건 개발자여야 되기 때문에 기획자하고 협력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의견이 옳다라는 거를 설계에서 반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게시판을 짜봐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짜오셨더라고요.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개발자 관점에서 기획자는 모르겠어. 개발자 관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보면은 이 게시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시판 번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넣을 거는 다 들어갔어요. 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설계라는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생각해보면 뭐든 할 수 있지요. 그럼 모든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게시판을 딱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기획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봤을 때 우리가 게시판을 보면은 게시판은 모든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게시판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게시판을 막 봐요. 그러면은 위에 공지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고 5, 4, 3, 2, 1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공지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공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 게시판에 이게 공지 게시글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공지 게시글이다. 뭐 is notice냐. 자,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9하고 1하고 9는 뭐 예를 들어서 공지다. 그러면은 얘를 DSC 해가지고 소팅해주면은 공지부터 올라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공지 게시물인지 그렇지 않은지 일반 게시물인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 있으면 좋겠죠. 자, 공지 게시물로 올라갔어. 근데 얘가 크리스마스까지만 하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날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그 공지 게시물을 다 풀어야 되겠죠. 아주 환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그럼 뭐가 필요할까? 언제까지 공지가 유지가 될 거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맥스 데이트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맥스 데이트 그 공지사항에 들어왔을 때 맥스 데이트가 넘어갔으면은 그 이전에 있으면은 공지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1번으로. 그럼 얘는 일반 게시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맥스 데이트라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관리자에서 수월하겠죠. 공지 게시글이다 딱 체크를 해놓고 언제까지 유효하다 딱 체크해 놓으면은 공지 게시글로 올라가면서 이게 언제 풀리는 것까지 설계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이즈노티스 맥스 데이트 이런 것들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게시판에서 순서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옛날 건데 날짜가 변경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순서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오더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오더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름은 알아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더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게시물이 등록될 때마다 뭐
뭐 하나씩 올리겠죠. 그럼 하나씩 올려갖고 얘를 DESC 정렬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 DESC 해주고 얘 DESC 해주게 되면은 얘가 공지 게시물부터 나오면서 올라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오더라는 거 하나 넣으면은 이 게시판에서 뭔가 정렬이라는 걸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자바스크립트로 가능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은 참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등록일자라는 게 있어요. 자, 등록일자가 있는데 등록일자는 등록할 때 게시물을 등록할 때 등록이 될 거예요. 그 날짜가. 근데 날짜 바꿔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얘를 바꾸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뷰 데이트라는 걸 만들어주면은 또 굉장히 좋겠죠. 뷰 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날짜가 들어가겠지만은 나중에 뷰 데이트를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것만 싹 바꿔버리면은 얘는 영향을 안 받잖아요. 얘는 히스토리가 남아야 된단 말이라.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등록 일자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뷰 데이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등록일자만 있어요. 수정일자는 어떻게 할 건데? 자, 수정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언제 수정했는지 오리발을 딱 내밀 수가 있거든. 난 수정한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얘를 가지고 히스토리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일자, UPD 데이트, 업데이트, UPD 데이트.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은 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보면은 게시판에 보면은 썸네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썸네일을 여기 첨부 파일에다 넣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나오잖아요. 리스트에 나오게 되면 얘네 두 개를 조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인하게 되면 곱하기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성능이 굉장히 느려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썸네일이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썸네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썸네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덧붙이는 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고 포린 키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만 설계가 아니라 물론 걔도 설계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 비즈니스 로직에서 이 게시판이라는 비즈니스 로직에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은 관리자가 편하게 쓰고 사용자가 편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설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정도만 넣어줘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게시판에 게시물을 삭제할 때 딜리트를 해버려야 돼요. 딜리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히스토리가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시판 그 내용들은 삭제를 하면 안 돼요. 원래 그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개발자들은 삭제를 하지 않아. 그래서 상태라는 걸 주게 돼요. 상태. DBSTS라는 상태 값을 주게 돼요. 얘가 삭제 필드가 되는 거예요. DBSTS보다는 저는 DBSTS를 안 쓰는데 isDel이라는 거. isDel이라는 거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삭제가 된 게시물인지 그렇지 않은 게시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 게시물은 올렸는데 이상한 게시물이야. 근데 아직 심의를 한번 거쳐야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뷰 설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s 뷰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 주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게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여기에서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본 게시판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 추가하고 이런 것들 추가하고 이런 것들 추가하면은 나중에 뭔가 좀 더 확장된 기능들, 확장된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제목 있고 내용 있고 등록일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장된 내용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진짜로 실무에서 쓰는 설계이다. 포린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것들을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약 조건을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걔가 훌륭한 설계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통 그 개발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웹 개발을 하잖아요. 웹 개발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웹 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개발 실력, 코딩 실력 이런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웹 프로그래머라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흘러갈 때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 값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진짜 설계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하고 포린 키하고 설계를 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안 걸 수도 있어요.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잘 프로그램에서 잘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첨부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첨부 파일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첨부 파일 이름 있고 서버 파일. 이거 잘 주셨네. 얘는 실제로 보이는 파일.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일이 저장되는 파일. 자, 그리고 파일 크기라든지 파일 생성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수정일자라든지 이런 거 주면 좋겠고 삭제를 하면 안 돼요. 삭제를 원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isdel이라는 거 줘가지고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고 isdel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고 얘도 순서 있으면 좋겠죠. 얘도 순서 1, 2, 3, 4를 올렸는데 얘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순서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뭐 파일의 확장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추가를 한다든지 추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컴퓨터가 워낙에 저사양이고 기억 장치가 워낙에 작고 메모리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계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조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용량이 이만큼씩 한단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했을 때 많이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역정교화해가지고 많이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데이터에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성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는 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확장된 설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쇼핑몰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쇼핑몰이 아주 기가 막히지. 저 쇼핑몰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쇼핑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장 기능들을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완성을 해가면은 그게 정말로 훌륭한 설계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제약 조건을 잘 준다고 그게 훌륭한 설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생각해보면 뭐든 할 수 있지요.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이런 것들 추가를 하면서 하시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한 번에 짜란다고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만은 일단은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요 정도만 딱 갖다 딱 덧붙여 놓으셔도 그 선생님들이 그럴 거. 저 새끼 뭐지? 저 뭐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정말 훌륭한 게시판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게시판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웹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그리고 가장 꽃은 쇼핑몰이 되는 거고 쇼핑몰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결제도 들어가 있지, 뭐 프로세스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가 있지, 뭐 상태값 바꾸는 것도 들어가 있지, 회원가입도 들어가 있지, 게시판도 들어가 있지,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쇼핑몰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거의 뭐 웹 개발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쇼핑몰에서 얼마만큼의 확장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개발자의 몫인 거예요. 물론 기획자가 기획을 잘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기획자가 생각 못한 것들을 개발자가 캐치를 해서 내가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기능들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정말 좋다. 그렇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기능들도 있겠구나. 저런 기능들도 있겠구나. 이런 기능들이 하나씩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를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갖고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는 게시판 하나 만들면은 목록이 막 이따만큼씩 해. 왜냐면 별의별 기능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뭐 상태값 바꾸는 것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뭐 히스토리 버전도 집어넣고 전 여기다 버전도 집어넣어요. 버전도 집어넣고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봐야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봐야지 나중에 좀 더 나은,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딱 맞는 그런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제약 조건이 아니라 설계라고 하는 거는 그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그런 좀 확장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거,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겠지만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겠지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가 있다. 저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은 다들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